네, 저희는 원격 수업에서의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탐색이라는 연구를 올해 수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연구진은 박준홍, 우영경, 이재진, 정현준, 홍미영, 김희지 선생님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일단 항상 저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에 재촉해서 항상 발표했던 것이 너무 습관이 돼 있어서 갑자기 시간을 많이 주시고 또 앞 발표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아진 이 시간을 어떻게 발표해야 될까 되게 긴장이 되는데, 아마도 원격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약간의 공황과 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갑자기 공감이 되면서 저희 연구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수업으로서의 한번 선생님들도 저와 함께 연구 결과를 공유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짧은 시간이지만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학습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실태와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학습 격차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도 않았고 저희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학습 격차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본 연구를 통해서 지금 제공하고자 하였고요. 향후에 이런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다시 적용하게 될 때 정책적 결정을 할 때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방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과연 필요할까, 또 만약에 준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인지적인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비인지적인 동기라든가 태도와 같은 비인지적인 학습 결과를 중심으로 어떤 영향 요인들이 있고 이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헌 조사를 통해서 이런 영향 요인을 좀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설문, 관찰, 면담, 또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질적, 양적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앞으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연구 결과는 학습 격차의 의미와 영향 요인, 또 원격 수업의 설계와 인식을 설문조사의 결과를 같이 공유할 예정이고요. 또 학습 양상은 관찰과 면담 결과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격차와 영향 요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실제 학습 격차의 그런 원래적인 연구에서의 의미는 기대되는 학습 결과와 실제 학생들의 학습 결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이제 문헌적인 사전적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학습 격차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연구가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격차 연구의 시작은 사실은 장기간 방학, 해외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간 방학이라든가 학교급 전환기 이런 식으로 등교 수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단절되는 그런 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습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기 때문에 코비드-19 이전에도 등교 수업이었지만 학습 격차는 존재해왔고 이런 관련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이게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학교가 이제 문을 닫고 등교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원격 수업에서의 학습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등교 수업에서는 물리적이라고 하죠. 시공간적으로 교사와 또 학급 친구들과 학생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개념 자체가 원격 수업이 있기 전에는 이런 개념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수업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등교 수업에서는 시공간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제 우리가 기대되는 학습 결과에 비해서 실제 학습 결과를 파악하고 이런 격차를 뭔가 보완해 주는 것이 용이하다고 인식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격차가 있어도 이것들을 좀 간과해오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격 수업은 시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 학습 결과의 파악이 용이하지가 않고 만약에 이걸 파악을 하더라도 교사 입장에서 이런 보완해주는 시스템이 있다거나 하는 방법이나 전략을 알 수 없었을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등교 수업에 비해서는 뭔가 학습 격차에 대해서 뭔가 그런 어려움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등교 수업이냐 원격 수업이냐라는 이런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원격 수업에서 어떤 부분이 또 무엇이 학습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하는 그런 접근이 훨씬 저희한테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그 학습 격차는 학습의 지속성 혹은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행 연구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실제 2020년에 좀 시급하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연구일 수 있는데 교사들의 이제 90% 이상이 학습 격차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학습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기 주도성과 학습 조력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제 대표적이고 많은 연구들이 이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수 상황에서 적용하였던 원격 교육이 또 일반 교육으로 전면 도입되면서 생기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언급한 연구들도 있었고요. 교사의 특성이나 신념의 격차, 그다음에 원격 수업 형태나 내용의 차이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학습자의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습자의 학습 결과와 연결해서 뭔가 연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저희의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이 등교 수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수업에서 기대되는 학습 결과가 동일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을 품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시사점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숨이 차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꾸 숨소리가 좀 들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런 부분을 이제 문헌 연구에서 저희가 도출을 하면서 저희의 목표는 이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뭔가 학습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단절의 경험을 최소화하고 학습의 연속성에 초점을 두자 이렇게 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그 격차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는 교육 격차의 의미와 그다음에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육의 그런 연구들과는 좀 차별화해서 저희만의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문헌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그 학습 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원격 수업 설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교사, 수업, 학교, 교육청 등의 대응에서의 어려움, 그다음에 학습자 요구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학습자가 인식한 학습 결과의 차이를 논의함으로써 저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얻은 이제 시사점은 이제 결국은 학습 격차가 이제 인지적이고 비인지적인 학습 결과의 차이를 보는 것과 첫 번째 이제 영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등교 수업 대비 원격 수업에서의 학습 결과의 부분과 또 학습자 간에 나타난 학습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학습 격차로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포함하는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영향 요인의 영역으로는 이제 원격 수업의 특성, 교사의 특성, 그다음에 학생의 특성, 그다음에 가정 환경, 학교 분위기와 지원이라는 큰 5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 하위 영향 요인들을 도출을 하고 이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격 수업 설계와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선생님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고요. 시도 규모에 따라서 층화 표집을 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1학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 400명 이하,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4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재량으로 전면 등교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 실제 원격 수업을 진행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층화 표집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초등학교는 262, 제가 글자가, 그 다음에 중학교는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고요. 실제 참여한 교사는 1,700여 명이고 학생은 19,000여 명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이제 참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등학교 저희가 요청을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요청을 할 때 실제로 담임을 대상으로 요청을 하면서 그 동일한 학급의 학생들을 같이 설문을 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학급의 학생들을 조사하면서 그 학급을 가르치는 국어, 영어, 수학의 담당 교사, 이런 식으로 학생과 교사를 연동해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2021학년 1학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격 수업 운영 현황을 좀 물어보고, 교사의 원격 수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인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격 수업 준비나 어떤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특성, 뭐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ICT 활용 능력을 좀 물어보았고요. 원격 수업 참여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습 결과, 이해도, 집중도, 태도, 이렇게 인지적, 비인지적인 학습 결과를 포함해서 해당하는 학습 결과들을 설문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21년 1학기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원격 수업의 유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었습니다. 20년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각종 기기라든가 교사의 디지털 강화, 뭐 연수 이런 지원과 같은 이런 환경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20년에 비해서 21년도에는 기기라든가 이런 뭐 환경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갖추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재미있었던 거는 원격 수업이 등교 수업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초등학교 65%, 초등학교 교사의, 그 다음에 중학교 교사의 57%, 거의 절반 이상이 대체 가능성 없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체가 가능하다고 대답한 비율도 거의 30-40%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사들이 인식이 되게 다양했다, 되게 다양하고 어떤 거 치우칠 수야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과연 이 교사들이 응답을 할 때 어떤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저희가 좀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교사의 인식 차이가 학습자의 학습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이제 원격 수업에서 교사의 내용 전달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7점 리컬트로 물어봤을 때 중학교 교사 63% 이상, 그 다음 초등학교는 72% 정도가 이제 적극적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더 높게, 뭐 비교를 하자면 초등학교 교사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학교급별로 그러면 원격 수업의 성격이라든가 특성에 대한 혹시 인식 차이는 있는 건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과연 원격에서의 학습자의 참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질문을 자유롭게 한다던가, 아니면 발표를 많이 하는 것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 간에 서로 소통하거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적극적인 참여일 것인지, 또 등교 수업에서의 학생들의 참여와 원격 수업에서의 참여가 같을 것인지 다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두 번째 설명 안 하고 지나갔네요.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이 재난 상황 이후에도 이게 지속되는 교육의 변화의 시점으로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재난 상황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기 위한 임시적인 것이냐라는 선생님들의 좀 가치라고 할까, 인식을 좀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이것도 절반 정도 이상이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다, 새로운 교육 혁신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선생님들이 이거는 임시적인 것이다, 다시 곧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 또한
또 이런 선생님과 저는 굉장히 다양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해질 수 있냐면 재난형 원격 수업으로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 혁신의 대안으로 원격 수업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의 대상이라든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만약에 재난형으로 저희가 임시적으로 원격 수업을 바라본다면 최소한의 학습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쓴다든가 원격 수업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기기를 지원하는 등에 대한 그의 준비 정도를 더 초점화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교육 혁신의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걸로 정책적인 결정을 한다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요. 원격 수업의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제 학생들이 실제감을 원격 수업에 느끼고 소통하고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 개발에 더 많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이제 에듀테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이 또한 굉장히 유사하면서 다양한 비율로 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사실은 보조적인 역할이 맞느냐 아니면 핵심적인 역할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육 내용과 목적, 그 다음에 학교의 상황, 학생의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수업 유형으로 개발해서 제공하고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는 좀 더 그 수업 유형에 대한 개발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게 원격 수업에 대한 도입 이후에 시간이 지속될수록 원격 수업이 더 늘어나야 되고 지속돼야 된다는 인식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의 인식이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 연구의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본인의 원격 수업 준비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셨는데 그럼 만약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물었을 때 그분들의 이유가 이제 원격 수업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디지털 환경에 내가 익숙하지 않다. 익숙함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을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 관리, 플랫폼이라든가 뭔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적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 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90% 선생님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기술적 역량이 풍부하냐? 그건 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정말 이 준비가 돼 있냐에 대해서도 인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원격 수업 전문성을 확보를 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라고 여러 가지 이제 답지를 저희가 여쭤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의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세 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적으로 온라인 강좌나 동영상을 수강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수업 연구를 했다. 세 번째는 자율적 교수학생 공동체 참여를 했다. 이렇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참여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실제로 뭔가 연수 체제라는 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저희가 접근하고 연구해서 향후에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시사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업 전략으로 이제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시고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하셨다고 생각하셨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주로 집중했던 것은 등교와 원격 수업에서 다룰 내용을 구분하거나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했다고 말씀하셨고 상대적으로 수업 이해도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보충해줘야 될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모둠 활동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겠지만 교사가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집중하고 있는 거는 소통이나 이런 보충 자료보다는 내용 전달에 대한 준비, 수업 자료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저희의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로 그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조성이나 학습 조력 정도가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원격 수업에서 학습 격차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의 피로도 증가, 주로 이제 실시간 쌍방향을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피로한 부분을 많이 느껴서 이런 부분, 집중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 얘기 많이 하셨고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어렵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수업 이해도를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을 교사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학생 특성에 대한 학습 결과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학생들한테 물었을 때 학생들은 자기도 학습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이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ICT 활용 능력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중학생에 비해서는 초등학생의 ICT 활용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이래서 만약에 원격 수업 설계를 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의 ICT 활용 능력이 필요한 수업 설계를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을 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고요. 가정 환경과 학습 조력을 포함한 학부모 관심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훨씬 많은 관심이 있고 이제 중학교는 관심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뭔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ICT 활용 능력은 초등학교가 더 떨어진단 말이죠. 이랬을 때 그럼 초등학교에서의 원격 수업에 어떻게 하면 소통이나 이런 참여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초등학교에서는 여기가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고요. 사실 고학년으로 가고 중학교로 갈수록 교과 내용이 훨씬 심화되고 또 초등과는 달리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관심이나 이런 조력이 떨어진다 하면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개별화된 피드백을 주거나 학습 관리에 대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지원 방안에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교 수업 대비 원격 수업의 학습 결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걸로 나왔고요. 가장 큰 차이는 수업 집중도하고 이해도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고 특별히 이해도보다 집중도가 더 많이 떨어지는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고나 또 저희 그 최종 보고서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단 간의 원격 수업 학습 결과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사한 연구에서도 자기도 학습 능력과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은 학습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건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학교에 이제 원격 수업 시설 환경이 좋을수록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그런 결과를 나왔고요. 특별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환경이나 이런 지원이 풍부할수록 수업 이해도와 집중도에 하고 수업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학업 스트레스는 감소되는 경향을 다층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격 수업에 대한 아까 교사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좀 결과 공유를 했는데 그 인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원격 수업 준비 정도에 따라서 학습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국어의 경우에 특별히 원격 수업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준비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수업 태도에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준비 활동이 높을수록 오히려 학습 동기가 향상되고 학습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학습 양상에 대해서 저희 이제 면담 결과를 좀 공유하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사는 거의 3월부터 9월까지 굉장히 방대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그 방역의 문제 때문에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관찰하고 면담하는 게 사실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나 이제 수업도 굉장히 좀
좋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섭외가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 인천 지역 7개교, 그다음에 이제 충북 지역 2개교를 포함해서 총 9개교 16차시분에 대한 수업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교사 22명, 학생 38명의 면담을 통해서 저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은 설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설문에 나온 결과를 좀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양상 분석을 많이 활용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그 절차에 의해서 연구물을 분석하고 이제 학습 양상의 내용들을 좀 도출하였는데요.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나 원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번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 특성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학생들의 경우에 진짜가 아니라고 이 진짜 수업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좀 넘어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실제 등교 수업에서는 그렇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데 원격 수업에서는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답이 안 끝나고 자기가 하고 있는데 막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하지만 실제로 끊어지기도 하고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되게 애로가 많이 있었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앞에서 풀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원격 수업은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질문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그냥 손 들고 질문하면 되는데 또 음소거를 또 해제를 하고 뭔가 질문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걸 이제 실제감이라고 저희는 연구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교수 실제감이나 사회적 실제감의 부족이 학습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그 피로도 때문에 이제 집중력이 많이 저하되고 교사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친구들과 만날 수 없으니까 수업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과 토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교과 특성에 따라서 어려움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학생 특성과 이제 가정 환경에 따른 양상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 이제 가명 처리한 건데요. 학생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실제 수업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 주었는데, 실제 이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해도 등교 수업을 해도 딴짓을 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또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은 학생의 주도성,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학생들이 얘기해 주셨고요.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의 입장으로 얘기해 주신 거에 의해서도 이렇게 그냥 영상만 멍하니 보고 있다,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거나 이걸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선생님이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드백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런 수업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주도성이 부족한 학생들, 또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고요. 교사 특성에 따른 이제 양상은 준비된 만큼 학습 격차를 완화할 수 있어요라고 저희가 한번 타이틀을 뽑아봤는데요. 그 이유가 막상 그 화면으로 이제 영상을 구성할 때는 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초도 비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활동과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만 해도 맨날 하는 발표인데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굉장히 긴장돼, 저의 목소리 떨림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선생님도 아마 이런 애로가 아닐까. 이게 또 학부모한테도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원격 수업의 질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선생님들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체가 달라졌는데, 사실 매체가 바뀌면 원격 수업 설계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이 있어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원격 수업 준비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뭐 대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선생님들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부족한 부분을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끝내라는 익숙한 재촉을 받으면서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디자인하고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이나 이런 도구를 잘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디지털 활용 능력 자체가 원격 수업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학생들은 오히려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좋다고 느끼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그 제작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짧게 하자면 협력이 되게 중요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사실 극복할 수 있는 거는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협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협력과 공유가 잘 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격차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게 계속 문자가 오고 뭐 접속이 안 돼요. 뭐 과제 제출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학생들 이해도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사가 원격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원 방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평가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과정에서 학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참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의 자율성을 좀 주는 쪽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주로 이제 연구 결과를 많이 공유하려고 제가 내용을 좀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네, 저희는 이제 원격 수업에서의 수업 이해도와 집중도를 방해하는 그리고 학습 동기와 수업 태도를 좀 떨어뜨리는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학습 격차의 완화의 의미를 좀 두려고 노력했고요. 그 결과가 이제 학업 성취와 같은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분석함으로써 저희 연구의 어떤 지원 방안에 제한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취약 학생을 위한 맞춤형 관리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학교 운영에서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조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디지털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4가지 꼭지로 저희가 지원 방안을 제시해 보았고요. 특별히 이제 원격 수업에 취약한 학생들은 좀 등교를 하던가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지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사의 역량과 관련돼서는 실제감 제고 정말 수업 같은 아이들이 수업을 느낄 수 있는 원격 수업만의 어떤 규칙, 원격 수업만의 그런 특성을 좀 잘 활용해서 실제감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좀 확인하고 피드백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전략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학교만으로는 안 되고 이게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와 학부모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수업을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잘 참여하고 또 원격 수업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발표는 초중학교 원격 수업에서의 격차 지원 방안 탐색에 기초하여 저희가 제시하였고요. 최종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교과 특성이나 학교급 특성에 따른 결과를 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